예,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이 핵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새 대북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을 했고요. 9일 네. 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237호 안이 그렇죠. 채택이 됐죠. 네. 신속하게 채택이 됐는데 네. 그 이후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가졌는데 어제 외무성 오늘이죠. 외무성 보도란 이름으로 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 방금 기자의 네네. 리포트 보셨겠지만 그 정도 수비에서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표정 관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2371호보다 더 이제 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미진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더 격상된 2375호가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가 됐어요. 거의 발사한 지 한 열흘 만에 지금 핵실험한 지 열흘 만에 예.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북한의 생각에서도 좀 예상치 못한 신속성일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네는 이런 제재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만약에 북한이 이거보다 더 독한 강력한 용어로 이제 치고 나왔다면 제가 보기엔 그건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고려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센 용어로 치고 나오면 예. 이거 오히려 내가 초조하다라는 거 지금 노출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표정 관리다. 나 끄떡없다는 표정 관리해야 된다. 이게 1이고요. 예. 두 번째 수위 조절이에요. 이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7일 날 다시 말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됐을 때 정부 성명 형식으로 그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전면 배격하겠다. 예. 공화국 정부 예. 성명이 나왔죠. 예. 이 북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화성 14호 발사, 7월 28일에 화성 14호 발사 그 이후에 뭐 화성 12호 그다음에 6차 핵실험을 이루는 이 과정을 자신들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발전을 보여주는 시위하는 하나의 일련의 연결된 행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번 성명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수위를 높여가지고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본 것도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보도 내용에 예. 이게 미국이 주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중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걸 삼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동이 또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를 분노케 했다가는 예. 이제 나중에 더 격상된 제재에 동의할 수도 있고요. 또 양자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이 결의안 내용들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재의 효과 자체가 천차만별로 너를 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 러시아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랑 척지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가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한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의지과시예요. 결국은 대화보다는 당분간 우리 능력 계속 보여주겠다. 제가 보기에도 북한이 아마 기술적으로 완전히 준비만 끝났다면 예. 올 연말까지는 분명히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탄두하고 예. 이 탄두를 경량화시켜가지고 ICBM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이 결의안이 이제 나오고 거의 이번 주 내에 거의 직후 반응이죠. 이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북한이 얼마만큼 현재 제재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예.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거가 변수가 될 텐데요. 예. 오히려 지금 이번 주 내에 빨리 하게 되면 북한도 굉장히 초조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빨리 끝장을 봐서 예. 제재가 더 들어오더라도 지금 대화의 자기 주도의 대화의 물길을 터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늦춰보는 경우, 이 경우는 기술이 갖춰졌다라고 하더라도 뭐 혹시 중국이 조금 더 격상돼서 석유까지 완전히 끊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예. 그런 그 정도의 시간 안에서 내 주도로 분위기를 몰아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봐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자, 추가 도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김정은이 이제 북한 보도를 보면 84일 만에 민생 행보를 했다. 근데 네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했던 표정 관리. 그러니까 우리는 굳건히 우리 할 바를 할지 신경을 안 쓰겠다. 일종의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더 들어오면은요. 예. 이제 내부의 주민들에 대해서 이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때랑은 틀립니다. 그 시절에는 북한의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얘기한 게 중러의 미온적인 태도도 있지만 북한 나름대로 시장이 이제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인민들이 굶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 분위기들이 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동안 공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장에서 너무 많은 걸 뺏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적당히 돈을 벌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도 버티고 이런 거였는데 예. 이제 조금 더 제재가 세지면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뺏어가야 돼요. 이게 체제 불만 요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독거리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어느 체제나 정부보다는요 시장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조금만 이상하면 뭐 생필품 사고 이런 거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석유 제품의 완전한 금수, 그러니까 석유 원유의 완전한 금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석유 제품에 대한 정제품이나 석유 제품에 대한 총 쿼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감소될 게 분명해요. 예. 그렇게 된 시장이 지금 미리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 일부 이제 그 첩보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시장에서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요?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우리 아직 끄떡없다. 예. 이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부로도 표정 관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석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자, 과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얼마만큼의 석유 제품이 그러니까 원유가 들어가는지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쿼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밀무역 액수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분명히 허점이 있고 구멍이 있을 거다. 네네.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제재 안에서 좀 쿼터제는요. 예. 그동안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미국이나 이제 서방에서 추정한 추정치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예. 원래 이거보다 적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완전히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재의 강도보다는 이게 지속적으로 될 거냐 안 되냐의 여부예요. 북한이 만약에 이 제재는 상당 부분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요. 이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 행위라면 묶어서 하나의 제재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2370일 그다음에 2375 그 앞에 2320일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북한의 중요한 그 이런 도발 행위 건건이 하나당 제재 결의안이 나왔어요. 이건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게요. 항상 그동안 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조치상으로도 좀 뒤를 항상 좀 한참 뒤를 따라가는 양상이었는데 예.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앞으로 완전히 핵 기술을 보여주기 전까지 완성하기 전까지 한 4-5번 정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제재가 4번이 격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완강하게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나중에 명분상 예. 결국 언젠가는 석유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좁아든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 세 번째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이렇게 빠른 그 이 시간 안에 제재가 통과되는 데는 뭐 우리는 굉장히 불만이 있겠지만 중러가 동의해 준 데에 대한 분명한 변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러도 우리 뒷배를 봐주기가 힘든 시대가 왔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실질적인 경제 효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동참해 준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네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제재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이제 눈길이 가는 것 중에 뭐 초안보다 좀 완화됐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제 제대 대상 핵심 인사 5명 중에 왜 박영식 이민 무력상만 남기고 4명은 이렇게 해제해서 뺐는지 제대 대상에서 예, 예. 특히 박영식이라면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에게 유엔 안보리에서 제대 대상 올려놨는지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김정은을 뺀 이유는 예. 이제 나중에 대화 국면으로 그렇죠. 전환하겠다라는 걸 상징성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러가 반발을 했고 예. 박영식을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첫 번째 군사적인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군사적으로 충돌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가혹한 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냥 군사 책임자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예. 사실상 북한군이 대외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외화벌이 사업에서. 그러니까 북한군이 직영하는 외화벌이 사업소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는 박영식이 제재 대상 안에 들어가면 아, 굉장히 이제 심각한 통제를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여기하고 거래하는 쪽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그렇군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제재 기관 중에 3곳이 있잖아요. 네. 중앙군사위하고 선전선동 뭐 조직 지도부가 있는데
그 기관을 실제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사실은 김정은과 김여정을 노린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이 세 기관이 모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권을 유지하는데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두 이제 당 위주, 당 기구들이에요. 예. 당의 위상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을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들 사업소들 자체도 나름대로 외화벌이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흔적이 잡히면 여지없이 제재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방금 말씀하신 동북아의 어떤 그 구도가 어떻게 이후에 제재 국면 이후에 바뀔지 네. 지금 중러가 제재에 동참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후에 추가 독자 제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좀 나올 건지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도 사실은 이게 조금 서운하다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계속 오늘 또 풍겼어요. 네네. 예,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이후 반응 어떻게 나올 걸? 저는 이 발언은 굉장히 노회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래요? 과거에 이제 협상을 많이 해봤던 이제 이런 외교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성에 안 찬다라는 거예요. 아, 사업가로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발언이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이제 성실히 이행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건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남기는 거죠. 중로에 대한 예, 메시도 예. 있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표정 관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보면은요. 항상 유엔 제재가 통과될 때마다 미국 행정부의 이 발언을 보면 지금까지 역사상 이것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북한이 그 선을 넘어서 버려요. 예. 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할 거야다라는 걸 가지고 북한을 몰아붙이는데 북한은 항상 이게 우리한테 안 통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거는 별로 이거 가지고 크게 기대 안 해. 근데 계속 이제 앞으로 나쁜 짓 할 때마다 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꼭 그렇게 만들겠어 하는 의지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거 사상 최대의 제재, 최강의 제재다. 예.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캥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도발 있었을 때 네. 저희들이 그러면 북한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수단이 있느냐? 네네. 그 북한의 지도부, 그러니까 뭐 지하 시설할지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네.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타우루스라는 무기가 있다. 그런데 오늘 공군에서 그 미사일 실제 사격 훈련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무기고 실제 북한에 위협이 되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이게 것 같습니다. 중거리 순항 미사일이고요. 예, 예. 북한 지도부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더구나 이제 400km 이상을 날아가서 순항하기 때문에 이건 쉽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북한 상공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포착해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비행기의 안전을 보장받는 상태에서도 때릴 수가 있고 파괴력 역시 예. 기존에 있던 순항 미사일보다 상당히 센 걸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나름대로는 이제 북한 지도부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자체 항법 장치가 있나 보죠, 이게?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안보리 제재 기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북한과의 관계를 가져갈 네. 것인가? 이 북핵 관련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는 18일 이제 뉴욕을 방문합니다. 네네.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북핵 실험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미완들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제 이 베를린 구상이라는 게 이제는 그 장분간 닿는 거냐 아니냐. 베를린 구상 자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구상들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중장기적인 거고 기본 원칙 면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이런 일탈행위나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초조해하지 않겠다. 북한의 변화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이런 일탈행위를 지속하는 한 국제적인 제재는 분명히 지속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유엔 총회 연설이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 연설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재에 지금까지 동참해주고 같이 해온 국가들한테 일종의 치아가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그동안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예. 이게 제재가 너무 좀 모자란 거 아니야? 너무 이건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에도 좀 불쾌해할 수 있는 그 여지거든요. 기업조에 대해서 감사 그러면서 표시해야 된다. 강조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재 만족도를 저하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제재의 목적 자체는 결국 북한 정권을 완전히 백기로 무릎 꿇리거나 아니면은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만큼의 그 정도 제재를 지금 추구하는 거고 예.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올려야 되겠죠. 근데 한 방에 예. 북한 체제가 무너질 만한 그다음에 백기투항을 할 만한 제재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여기 동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